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비만이란 문제 상황의 본질은 단순 칼로리 과잉 섭취가 아니라 대사 체계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건 문제가 생긴 대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건강한 대사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영양, 수면, 신체 활동, 그리고 마음. 영양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언제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자는가, 수면의 질과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체적 활동,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움직임과 운동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자극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에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요소의 첫 글자만 따면 영수신마입니다. 이걸 쉽게 기억하려면 영수의 신나는 마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영수의 신나는 마음이다. 오늘부터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룰 텐데, 가장 먼저 영양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첫 번째 변수인 영양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다이어트의 영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다이어트 영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는가입니다. 영양이란 주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문제가 되는 음식들은 제한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몸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끊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끊거나 줄여야 되는 음식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비만은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이해한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독을 넣어주면서 약을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담배는 그대로 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 술을 그대로 마시면서 간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유산소 운동을 안 해도 되니까 담배를 끊는 것이 먼저고,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되니까 술을 끊는 게 먼저입니다. 최소한 담배나 술을 줄이려는 노력은 먼저 해야 돼요. 아보카도 200칼로리와 콜라 200칼로리가 몸에 미치는 효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이 몸에 제공하는 에너지 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소화되고 흡수되는 방식, 살찌게 하는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음식의 종류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꽤 상당해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은 쉽게 살이 찌게 만들고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대사 체계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잘 정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우리 몸에 건강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넣어주면서 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이어트가 본질적으로 체지방을 에너지로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를 막거나 에너지 대사를 비활성화시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음식을 언제 먹는가입니다. 저는 비만을 비롯한 대사 질환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가 언제 음식을 먹는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는 타이밍이란 음식을 언제 먹는가, 그리고 언제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간헐적 단식이 전 세계 건강 다이어트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먹지 않는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은 영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서 하루 3끼와 간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실 거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이나 후식을 드실 거예요. 주변에 편의점과 카페도 많아져서 우린 출출하면 언제든 무엇을 먹거나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야식을 시켜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처음 이해한 게 3년 전이었는데 그때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님께서 어떻게 드시는지 지켜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밥과 국, 반찬을 챙겨서 드시고 딸기 요거트를 하나 드셨습니다. 점심 전에도 사탕을 하나 드셨고 과자도 하나 드셨어요. 점심은 저와 식당에서 함께 드셨고요.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콜라를 시켜도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식당 카운터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설탕이 들어있는 밀크커피를 뽑아 드셨어요. 오후에는 각자 일정이 있어서 따로 시간을 보냈고 저녁 7시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께서 과일을 내어주셨고 밤에는 TV를 보시면서 거실 탁자에 있는 쌀과자를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집에서 아침을 꼭 먹고 나갔고 점심 식사 전에 출출해지면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간식이나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뭔가 출출하면 무언가를 먹거나 마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과일과 같은 후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설탕이 든 커피나 과자나 사탕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정도는 했지만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자극되면 체지방 분해 작용은 억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3끼 이상을 먹으면서 살면 우리의 몸은 잘 때를 빼고는 체지방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앞서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토파지라고 했었죠.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청소 작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현대인의 몸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인슐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인슐린은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인 동시에 지방 분해를 막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인슐린은 대사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양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체지방 분해와 세포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쉽게 살이 쪘던 이유, 그리고 살을 빼는 게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먹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때는 먹는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룰 거예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종류와 타이밍은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지방 분해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운동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운동에 더해서 음식의 종류와 먹는 타이밍이라는 체지방 분해 도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먹는 타이밍을 조절하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서 우리의 몸에 체지방 대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룰 겁니다. 이 주제의 중심 개념은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건강한 다이어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4가지다. 영수의 신나는 마음. 우린 앞으로 이 4가지 변수를 모두 다루겠지만 가장 먼저 영양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두 번째 포인트, 다이어트 영양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오늘 먹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먹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타이밍을 제대로 조절한다면 몸은 알아서 먹는 양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다루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우린 음식의 종류, 먹는 타이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이어트 식단을 가져가야 되는지에서 다뤄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공유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준 남자 최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